자, 페이지 104페이지 잘 밑에 자율신경에 대해서 정리를 좀 마무리 지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다시 한번 빠르게 나타내보자. 신경계 뭐와 뭐로? 중추와 말초. 말초는 다시 뭐로 뭐로? 구심성과 원심성. 다른 말로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는 감각과 뭘로? 운동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운동신경. 그런데 이 원심성은 다시 체성과 자율로 구분한다고 그랬고요. 자율신경은 다시 뭐와 뭐로? 이렇게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놈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지? 앞단이 짧은 놈, 앞단이 긴 놈. 앞단이 짧은 놈이 뭐라고? 교감신경. 앞단이 긴 놈이 뭐라고? 부교감신경. 우리가 자율신경이라 그러면 이 교감과 부교감을 자율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율신경에 왜 자율이라는 말이 붙었냐 이런 뜻이에요. 봐봐. 우리가 운동미러는 누구의 영향을, 그러니까 명령을 받아야 돼.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아서 운동이 전달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이 중추신경의 뇌 중에 대뇌가 있고 대뇌외, 대뇌 이외, 그 밖, 대뇌 말고 뭐 있어? 소뇌라든가 뭐니 간뇌라든가 아니면 연수라든가 중간뇌라든가 이런 애들 있잖아. 그죠? 그리고 중추에는 뭐가 있고 척수가 있잖아. 일단 대뇌를 뺀 나머지 애들과 대뇌를 구분하면 이런 거예요. 대뇌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게 대뇌야.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의식적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어. 이런 말을 하려면은 이 근육의 움직임을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지? 그때 이 입근육의 명령을 내리는 게 누구야? 대뇌야. 그런데 말이야, 모든 말초는 어쨌든 중추의 명령을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건 마치 내가 생각하지 않고도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자율신경이에요. 그 얘기는 대뇌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자율신경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 명령 당연히 받습니다. 대뇌를 뺀 소뇌나 간뇌나 연수, 중간뇌, 척수의 명령을 받는 게 자율신경이야.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봐봐. 심장박동을 한번 생각을 해봐. 심장박동이 벅벅벅 움직여. 심장 자체가 근육이란 말이야. 그러면 근육을 움직이게끔 끊임없이 명령을 누군가가 내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육이라는 게 반응기잖아. 그러면 이 반응기에다가 명령을 끊임없이 누군가가 명령을 내렸는데 대뇌가 명령을 내린다고 만약에 판단을 해보자. 그러면 끊임없이 심장박동이 움직이게끔 내가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 심장아 멈추면 안 돼. 심장아 멈추면 안 돼. 계속 생각을 하면서 명령 내려야지만 심장박동이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지. 그지? 내가 자고 있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든 간에 심장박동은 자동적으로 움직여. 이게 바로 뭔 신경에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율신경에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심장박동을 움직이게끔 하는 자율신경은 누구냐? 아까 뇌 중에 연수가 심박의 역할을 한다고 명령을 내린다 그랬지? 연수뿐만 아니라 척수가 심장박동을 하게끔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돼. 알겠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밥을 먹었어. 밥을 먹었는데 생각을 하고 있질 않았어. 그냥 밥 먹고 끝냈어. 근데 그 상황에도 지가 알아서 위장이 어떻게 돼? 꿈틀꿈틀 움직여. 소장이 어떻게 돼? 꿈틀꿈틀 움직여. 내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간에 소화시켜야 되겠다 생각 안 해도 그런 생각 없어도 위, 소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우리 위와 소장과 같은 애들을 뭐라 그래? 내장기관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장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건 누구란 얘기야? 자율신경이란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진 이해되니? 그러니까 자율신경은 누구로부터 그 명령을 받는다? 대뇌가 아닌 의식적인 활동이 아닌
무의식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게 자율신경인데 얘네들은 대뇌를 뺀 소뇌간내 연수 중간에 척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 중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교감신경은 뭐냐? 교감신경의 역할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부교감신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교감신경은 이럴 때 작동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어떨 때 작동하느냐? 두려움, 놀람, 긴장 등 뭔가 긴박한 상황에 외부 자극이 들어왔어. 그랬을 때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길 가다가 미친 개를 봤어. 개가 험악해. 으르렁거리고 딱 있어. 보면 두려울 거 아니야. 그 자극을 딱 받았을 때 내 몸은 교감신경이 작동하게 돼. 그러면 교감신경, 두려움, 놀람, 긴장 이런 자극을 딱 받았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심장박동은 어떻게 되겠니? 빨라져. 동공은 어떻게 돼? 커져. 놀란 눈이라고 표현하잖아. 동공 커져요. 그지? 그 다음에 이 놀라고 두렵고 긴장됐을 때 소화작용은 활발해질까? 소화작용은 억제가 될까? 억제가 돼. 그러니까 두렵거나 놀라거나 긴장했을 때 음식물 먹으면 잘 소화가 돼? 체해? 체한단 말이야. 그게 교감신경에 의한 역할이야. 혈압은 어떻게 될까? 상승을 하게 돼. 그 모든 것들 지금 얘기를 했던 우리가 두렵거나 놀라는 이런 긴박한 상황을 접했을 때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신체 변화는 대뇌에서 명령 내리는 거 아니잖아. 그지? 내가 미친 개를 딱 봤을 때 심장박동가 빨라져라 그래서 심장 막 이렇게 벌렁벌렁 뛰는 거 아니잖아. 보자마자 심장박동이 벌컥벌컥 뛰고 혈압은 상승하고 방광은 어떻게 되냐면 확장이 됩니다. 방광 확장돼. 그리고 동공도 어떻게 돼? 확장돼. 소화작용은 억제가 돼. 소화작용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침 분비예요. 소화가 잘 일어나는 건 침이 많이 나와야지 소화가 잘 일어난단 말이야. 그잖아, 맞지? 그러면 소화작용이 억제가 됐다라고 하는 걸 겉으로 나타날 수 있는 변화는 침 분비가 억제가 된다는 뜻이야. 그런 것들이 교감신경 작동이야. 그거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뭐냐?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있겠니? 없겠니? 없겠지.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다시 릴렉스, 원활하게 돌아와야 돼. 그 돌아오게끔 하는 게 부교감신경의 결과물이야. 그러면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 역할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이 만약에 작동을 했다. 부교감신경 여기서 이제 신호가 뿅뿅뿅 간다. 그러면 심장박동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느려지고 혈압은 떨어지고 확장됐던 동공은 다시 축소가 되고 확장됐던 방광도 축소가 되고 억제가 됐던 소화작용도 어떻게 돼? 다시 원활하게 소화작용이 잘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침분비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을 정리를 하게 되면 교감, 부교감이 있을 때 심장박동, 혈압, 그리고 뭐 소화작용, 침분비라고 하자. 침분비, 동공, 방광 요 몇 가지만 정리하려면 교감이 작동했을 때 심장박동 어떻게 된다고? 빨라지고 혈압 상승하고 침분비 억제가 되고 동공 확대가 되고 방광 확장이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부교감은 이거에 다 뭐다? 반대다. 그래서 교감이 하는 역할과 자율신경의 부교감이 하는 역할은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지 그거를 명칭으로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길항작용이라고 얘기해요. 이 단어도 알아두세요. 서로 상반된 역할, 반대되는 역할, 관계다. 얘를 기량작용이라고 한다. 근데 그 호흡은 연수해서 하잖아요. 숨은 참을 수 있는데 뭐예요 그거? 참을 수 있는 거는 그건 이제 어쨌든 명령을 내려가지고 참을 수는 있지 당연히. 근데 그거는
숨을 참게 하는 거는 대뇌의 명령을 받은 근육이 명령을 받아서 숨구멍을 그 근육, 대뇌 명령받은 근육을 움직여서 멈출 수 있어. 그런데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담당하는 건 누구라는 얘기야. 그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횡격막 또는 이런 거 얘네들을 자동적으로 뭐 할 수 있어. 움직이게 할 수가 있다. 숨 쉬게 할 때는 횡격막이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고 갈비뼈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인위적으로 할 수는 있어. 근데 생각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작동하는 거. 그 생각하지 않아도 작동되게끔 하는 게 자율신경이라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페이지 개념학의 문제 141페이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141페이지 개념 속속 문제 같이 한번 봅시다. 1번 오른쪽 그림은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세포 하나의 구조를 나타냈다. 각 설명에 해당되는 부위의 기호와 이름을 써라. 일단 A, B, C가 있으면 이름부터 쓰자. A 이름 뭐예요? 신경세포체. 신경세포체. B는 가지돌기. C는 축삭돌기. 자, 그래서 1번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한대. 다른 뉴런한테 전달한대. 당연히 누구예요? C가 돼야 되겠지. 축삭돌기. 2번 핵과 세포질이 있다. 누구예요? A. 신경세포체가 돼야 될 거고요.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인다. B. 가지돌기가 돼야 되겠죠? 자, 문제 2번, 3번은 그림은 세 종류의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 일단 이 감각기관의 대표적인 예로 피부가 아마 그려져 있는 것 같고요. A는 그러면 무슨 뉴런이야? 감각 뉴런이죠. 중간에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신경세포체가 있는 거. 그죠? B는 무슨 뉴런? 연합 뉴런일 거고요. C가 운동 뉴런이고요. 반응기관, 대표적으로 근육이라고 그랬어요. 자, 각 설명에 해당되는 뉴런의 기호와 이름을 써라. 연합 뉴런의 명령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한다. 누구예요? C. 운동 뉴런이 되겠죠. 2번 전달받은 자극을 느끼고 판단, 적절한 명령을 내린대. 누구예요? B. 연합 뉴런이 돼야 되겠죠. 감각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자극을 연합으로 보낸다. 당연히 누구? A. 감각 뉴런이 될 겁니다. 되셨죠? 문제 3번 A, B, C에서 자극이 전달되는 방향을 순서대로 써라. 당연히 A, B, C 방향으로 전달돼. C, B, A 방향으로 전달돼. 방향의 순서가 없어. A에서 B에서 C로 가야 됩니다. 거꾸로는 못 갑니다. 갈 수 없어요. 아시겠죠? 자, 문제 4번 사람의 뇌의 구조를 나타내는데 일단 A, B, C, D, E 뇌 이름부터 쓰자. A 뭐예요? 대뇌. B 얘가 간뇌, 사이뇌예요. 간뇌, 사이뇌. 그 다음에 E가 누구야? 소뇌. 그 다음에 C가 중간뇌. D가 연수. 이렇게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기억, 합숙 등 정신 활동을 담당한다. 고등정신작용 담당하는 건 누구예요? A, 대뇌가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기억은 A 이렇게 연결해야 되겠네. 심장박동, 호흡운동을 조절한다. 연수잖아. D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연수니까 D하고 연결돼야 되겠네. 눈의 움직임, 동공 크기를 조절한다. 누구예요? 눈과 관련된 게 중간뇌예요. 그러니까 C가 돼야 되겠지? 얘는 중간뇌입니다. 근육운동 조절과 몸의 균형, 몸 균형 누가 담당한다고? 손에 E가 담당을 해야 되겠죠? 체온, 체액의 농도와 같이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걸 항상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항상성 유지 누가 시킨다 그랬어? 간뇌, 사이뇌, B하고 연결돼야 된다. 됐나요? 문제 5번 말초신경에 대한 OX를 해라. 척수는 말초신경에 해당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뇌하고 척수가 무슨 신경이라 그랬어? 얘가 중추예요.
틀렸다. 2번 부교감 신경은 심박을 촉진한다. 심박 촉진하는 거 심장박동 빨라진다는 얘기잖아. 교감이라 그랬죠. 놀람, 두려움, 긴장.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말초신경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어. 말초는 중추를 뺀 나머지를 말초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지. 그러면 중추 뺀 나머지가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지. 그래서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4번 자율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내장기관 운동을 조절한다. 이 뜻 자체는 뭐예요? 의식적이다라는 뜻인데 자율신경은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잖아. 무의식적으로 지가 알아서 자동적으로 조절받는다는 뜻이에요. 대뇌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페이지 142페이지. 자극에 따른 반응 경로의 예. 크게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아시겠죠? 크게 두 가지를 볼 건데 142페이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예. 자극이 들어왔어요. 대뇌가 명령을 했어. 반응을 했어. 이런 경로가 있고요. 두 번째, 자극이 들어왔어. 대뇌외의 중추가 명령을 내려서 반응을 했어. 경로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명령을 어쨌든 중추가 명령을 내리는 건데 그러니까 대뇌가 명령을 내리는 거냐 아니면 대뇌가 아닌 애들이 명령을 내리느냐 이렇게 경로를 두 가지를 나눈다 이런 거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경우는 의식적인 행동이란 얘기야 무의식적인 행동이란 얘기야. 이걸 의식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의식적 반응. 얘는 대뇌가 명령 내린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대뇌가 명령 내리지 않았다면 내가 인지를 한다는 뜻이야, 인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 명령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의식이야, 무의식이야? 무의식적 반응이라는 얘기지. 이 무의식적 반응을 두 글자로 줄여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반사라고 이름을 지어요. 반사. 알겠어요? 반사 중에서 무조건 반사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물론 우리 중학교 3학년 교과에는 반사라고 하는 게 무조건 반사, 조건 반사로 나뉘어지진 않았단 말이야. 원래 반사에는 조건 반사, 무조건 반사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반사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의식적으로 대뇌가 내가 생각해서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야,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명령이 나갔다는 얘기야. 반사라는 단어 자체는 생각하고 명령 내린 게 아니라 그냥 명령 내렸다는 뜻이야. 근데 이 반사에는 뭔 반사가 있다고? 조건 반사라는 말이 있고요. 무조건 반사라는 말이 있어. 굳이 이렇게까지 나누지는 않았어요. 조건 반사는요, 누가 명령 내리는 줄 아니? 대뇌가 명령 내려. 근데 내가 생각하지 않고 대뇌에서 명령 내려. 그런 걸 조건 반사라고 해요. 무조건 반사는 어쨌든 무의식적, 둘 다 조건 반사든 무조건 반사든 반사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는 무의식적인 반응이란 뜻인데 조건 반사는 대뇌의 명령이 일어나는 게 조건 반사야. 무조건 반사는 지금 여기서 대뇌 외에 명령 내리는 이게 실제로는 뭘 얘기를 하는 거야? 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얘. 무조건 반사. 아시겠죠? 뭐 그렇다 이 얘기야. 그래서 반사에서 오늘 정리할 거는 반사 중에서 무슨 반사를 배울 거라고? 대뇌 외에 명령을 내리는 무슨 반사? 무조건 반사를 배울 거야. 여기까지는 뭐 어렵진 않죠? 그러면 첫 번째 의식적인 반응은요. 의식적인 반응은 우리가 평상시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뭐라는 얘기야?
의식적인 반응이야. 예를 들어서 사과를 보고 손을 뻗어서 사과를 집어서 먹었다. 당연히 의식적인 행동이야, 무의식적인 행동이야. 의식적인 행동이에요. 또는 깜깜한 불이 꺼져 있는 어두운 곳에서 손을 더듬어가지고 물건을 찾았다. 의식적인 행동이야, 무의식적인 행동이야. 의식적인 행동이지. 손을 더듬어서 피부로부터 전달되어 오는 자극을 대뇌가 감지를 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아 이게 어떤 물건이구나 생각을 하고 내가 찾는 물건이 맞으면 집어들게 되는 거고, 그지?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행동이라는 뜻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뇌가 명령됩니다. 이런 얘기고, 무조건 반사는 대뇌 외에 명령을 내리는데 이 무조건 반사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를 정리를 할 거예요. 무조건 반사에는 그 명령의 주체가 연수가 명령을 내리느냐, 중간내가 명령을 내리느냐, 척수가 명령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연수 반사, 중간내 반사, 척수 반사라고 각각 따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얘네들 다 무조건 반사의 예예요. 그러니까 연수 반사는 누가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야. 연수가 명령을 내렸다. 중간내 반사는 중간내가 명령을 내렸다. 척수 반사는 척수가 명령을 내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연수 반사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연수 반사의 대표적인 예. 이게 바로 이런 거야. 심장은 자율신경이고 반사는 이벤트성. 알겠어요? 자율신경은 심장박동 이런 거는 이벤트성은 아니잖아. 연수 반사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내가 서 있는데 갑자기 내 눈앞으로 위험한 물체가 확 다가왔어. 그럼 어떻게 되겠니? 눈 감고 좀 움츠리게 되겠지. 눈을 감는단 말이야. 이게 누가 명령 내려? 연수가 명령 내려. 그러니까 그 위험한 물체가 딱 다가왔을 때, 저 물체 위험하네. 속력이 몇 미터 퍼 세컨드로 날아오네. 저거 맞으면 나 죽겠네 생각하고 눈 감는 행동이 일어나진 않잖아. 그치?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게 되면 몸이 움츠러드는데 그 몸 움츠러드는 거 말고 눈이 일단 감는 거. 이게 연수반사야. 연수가 명령. 또는 더 간단한 건 이런 거예요. 음식물이 혀에 닿으면 그 음식물이 맛있든 맛이 없든 맛이 없는 음식물이든지 간에 음식물이 혀에 닿으면 어떻게 돼? 침이 나와. 내가 침 나와라고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음식물이 혀에 닿으면 그냥 즉각적으로 침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연수입니다. 또는 갑자기 재채기가 칵 나왔어. 재채기. 또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품을 해. 뭐야? 내가 하품하고 싶어서 하품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것들이 연수반사야. 그래서 연수반사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연수반사는 지금 나열을 했던 음식물이 닿았을 때 침 나오고 갑자기 물체가 날아올 때 눈 감음, 하품, 재채기 싹 다 어디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목 위에서죠. 얼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잖아. 그치? 얼굴에서 일어나는 행동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목 위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대부분 누가 명령 내린다는 얘기야. 목 위에서 일어나는 거. 연수야. 그래서 연수 반사는 목 위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반사. 얘가 연수 반사야. 구체적인 예로 침 흘림. 그냥 개개 흘리는 게 아니라 혀에 닿았을 때 침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혀에 닿았을 때 침 나오는 거. 재채기, 하품 등. 요게 연수 반사다. 그러면 중간내 반사는 뭐냐? 아까 중간내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뭐와 관련된 게 중간내니? 눈 운동과 관련된 게 중간내지. 중간내 반사는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홍채 반사야. 동공 반사. 어두운 곳에 들어갔어? 동공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 작아져야 된다고 그랬어. 그거 내가 생각해서 작아지는 거 아니잖아. 갑자기 밝은 곳에 나갔어? 동공이 어떻게 돼야 돼?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동공이 커져야 되는 거지. 반대로 얘기했어. 밝은 곳에 나갔을 때 동공이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되겠지. 이거 내가 생각해서 동공 크기 조절되는 거 아니거든. 그거 명령 누가 내? 중간내가 명령돼. 그래서 우리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래서 병원에 옮겨졌어. 그랬더니만 의사가 여기 있던 작은 손전등을 꺼내서 눈을 이렇게 뜨게 한 다음에 비춰. 그랬다가 치워. 그랬다가 다시 비춰. 치워. 이걸 본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지 보는 거야. 동공 반사가 일어나는지 보는 거야. 작은 손전등을 이렇게 비췄을 때 동공의 크기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 갑자기 밝은 빛이 들어오니까 작아져야 되겠지? 치우면 다시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된단 말이야.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야. 만약에 손전등을 비췄는데도 동공 크기가 조절이 안 돼? 이 사람은 굉장히 위급하답니다. 뭐? 왜? 중간내가 지금 작동을 안 한다. 그러면 중간내만 작동을 안 하겠니? 중간내뿐만 아니라 대뇌, 연수, 간내, 중간내, 소뇌 다 지금 위급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생명에 위급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이야.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척수반사는 얘는 목 밑에 부분에서 일어나는 반사적인 행위가 있다면 그건 다 누가 명령내린 거다? 척수가 명령내린 거다. 그러면은 척수반사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무릎반사라고 들어본 적 있나? 무릎반사? 뭐예요? 무릎 특정 부위를 힘 뺀 상태에서 툭툭 치게 되면은 지가 알아서 무릎이 어떻게 돼? 다리가 튀어 올라오지. 내가 생각해서 다리 올리려고 올리는 거 아니지. 그러면 자극을 가했을 때 그때는 누가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야? 척수가 명령을 내린다는 뜻이야. 무릎 반사가 있고요. 또는 무슨 반사가 있냐면 가시라든가 뜨거운 물체, 손을 대었을 때 손이 닿으면 손이 어떻게 돼? 손을 잽싸게 어떻게 되니? 피하게 되겠지? 닿으면 가시라든가 뜨거운 물에 손이 닿으면 저절로 손을 뗀다. 이거는 내 대뇌가 뜨거우니까 손 떼야지 하면서 손 떼는 거 행위가 아니에요. 매우 날카로운 물체라든가 뾰족한 가시에 딱 찔렸을 때 아프네? 손 떼야 되겠네 하면서 손 떼는 거 아니야. 즉각적으로 손이 딱 떼어지게 됩니다. 이런 반사는 무슨 반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피 반사라고 얘기해요. 위험한 물체 또는 위험한 상황에 벌어졌을 때 우리 몸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 반사를 회피 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피 반사가 당연히 누가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야? 척수가 명령을 내린다는 뜻이야. 그러면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대뇌를 그렸다고 쳐요. 알겠지? 대뇌가 있고 여기 피부가 있다고 치자. 피부. 그리고 여기 근육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있을 때 신호가 이렇게 됐다고 쳐요. 이거는 의식적인 반응이야, 무의식적인 반응이야? 이거는 의식적인 반응이라는 거예요. 명령을 대뇌가 내렸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거기에 비해서 무조건 반사는 이런 얘기예요. 무조건 반사는 피부가 있어. 그리고 여기 대뇌가 있고 여기 척수가 이렇게 있어요. 척수. 여기 근육이 있다고 치자. 아시겠죠? 그러면 피부에서 신호가 들어왔어. 원래는 정상적이라면, 봐봐. 정상적이라면 얘가 척수로 보내고 척수가 대뇌로 보내고 대뇌가 명령 내려서 척수로 보내서 근육을 움직이게끔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의 경로고, 이 반응은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왜? 대뇌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 척수반사라고 하는 회피반사는요, 경로가 이렇다는 얘기야. 피부가 자극받아서 척수에 왔어. 척수가 다이렉트로 명령 내린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 대뇌는 인지를 해? 못해? 못하고 반응부터 일어난다는 뜻이지. 근데 이 과정에서 얘가 명령을 내리는 건 명령을 내리는데 그 신호가 대뇌로 가는 거, 대뇌에서 내려오고 이 대뇌로 가는 거,
이 과정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 과정 일어납니다. 뭔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뜨거운 물질을 내가 손에 닿았어. 그러면 뜨겁다라는 신호가 오겠지. 그 신호가 척수로 연결되겠지. 그러면 척수에서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바로 명령을 내려. 팔의 근육을 떼라고 명령내서 떼! 근데 그 척수에 온 신호는 대뇌까지 가 안 가? 간다고. 그래서 대뇌는 나중에 조금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아이 뜨거워를 느끼게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질 닿았어? 손부터 떼게 되는 거고 머릿속에는 아 뜨거워가 생각이 된다는 뜻이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뇌가 인지를 하느냐? 인지합니다. 시간을 좀 나중에 인지를 하게 되는데 명령은 누가 내린다? 척수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걸 우리는 무조건 반사 중에서 척수 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척수에 대해서 하는 김에, 얘기하는 김에 척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까 대뇌는요. 대뇌에 겉질이 있고 뭐가 있다 그랬어? 속질이 있다 그랬지. 겉질이 회색이라 그래서 속질이 회색이라 그랬어. 겉질이 회색질이라 그랬어요. 겉에 신경세포체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기 때문에 색깔이 회색이라 그랬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연결돼서 척수로 얘기를 할 거예요. 척수의 이 단면을 보게 되면 척수의 단면이 생긴 모양이 이렇게 쓸 거예요. 척수의 단면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척수도 먼 질과 먼 질로 구분한다. 겉질과 속질로 구분을 하는데 척수는 대뇌와 반대로 속질이 무슨 질이다? 얘가 회색질이다. 알겠어요? 요거는 그냥 암기. 척수는 속이 회색질이다. 다시 얘기해서 척수도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연합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연합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주로 어디에 분포하고 있다? 안쪽에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회색질이다. 그리고 척수에서 지금 그림상에서 이 척수의 이쪽 부분이 배 쪽이라고 치고 이쪽이 등이라고 하자. 배 쪽, 이 단면을 봤을 때 배 쪽, 앞쪽, 등 쪽, 뒤쪽 이라고 했을 때 자, 얘는 중추신경계 척수고요. 그러면 여기에 신경이 일단은 연결돼야 되는데 이 신경이 이런 신경이 이거 무슨 신경 모양이야? 감각신경 모양이지. 감각신경은 척수의 앞쪽과 뒤쪽 중에서 어디로 들어간다? 뒤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뒤쪽을 후근이라고 표현해요. 후근은 감각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얘가 그 신호를 받아서 적절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 받은 애는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나가는데 얘가 앞쪽이라고 해서 전근이라고 표현하고요. 전근은 무슨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뭐 여기까지 물어보지는 않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대충 아시겠나요? 교재 문제에서 페이지 150페이지에 15번 문제 보자. 150페이지에 15번 문제. 150페이지에 15번 같이 봅시다. 보이니? 네. 그림 가나다는 여러 가지 반응을 나타냈고 그림은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경로를 나타냈다. 1번 가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을 댔다. 일단 문장 읽으면 이거 반응이야 반사야? 반사지. 반사 중에서 팔이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팔 자체가 목 밑에 붙어있는 기관이잖아. 그러면 이건 누가 명령 내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척수반사라고 일단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얘는 척수반사. 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는 것을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이거는 의식적인 행동이야, 무의식적인 행동이야? 의식적인 거지. 빨간불을 보고 빨간불이네? 브레이크 밟아야 되네? 판단하고 밟은 거 아니야. 이거는
반사가 아니라 그냥 의식적인 반. 반응이에요. 대뇌가 명령 내린다는 뜻이고, 척수반사는 누가 명령 내린다? 척수가 명령 내린다는 뜻이고요. 다 어둠 속에서 손으로 벽을 더듬어서 전등 스위치에 불을 켰다. 의식적이야, 무의식적이야? 의식적인 반응이죠. 누가 명령 내렸다? 대뇌가 명령 내렸다. 그러면 그림에서 가의 과정은 어떻게 돼야 돼? 가. 척수가 명령 내리는 거잖아. 이 그림에서 가는요, A, 그 다음에 바로 G, 그 다음에 바로 뭐야? E. 그래서 가는 과정 자체가 정리하면 A, E, G. 아니, A, G, E. 그지? A, G, E.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때요? 나는 경로가 일단 뭘로 빨간불을 보는 거야? 눈으로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F겠네.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겠네. C.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으려면 발은 목 밑에 있으니까 신호가 척수로 가서 척수 밑에서 운동신경으로 E로 연결돼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요, 과정이 어떻게 돼야 돼? F, C, 그 다음에 뭐야? D,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반응.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다는 어때요? 손을 더듬어서 물건을 전등 스위치를 찾았대. 그러면 더듬는다. 그러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감각기관 중에서 얘에서 신호가 와야 되겠지. 그래서 다는요, A. 그래서 의식적이 돼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돼? B로 가야 되겠지. B가 위로 올라가는 경로예요. 이해됐나요? B, 그 다음에 뭐야?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15번 문제, 옳지 않은 걸 찾으래. 틀린 걸 찾으란 얘기야. 1번, C와 G는 연합유련이다. 맞아, 틀려? C와 G는 둘 다 뇌와 척수잖아. 연합유련 맞죠? 2번, E와 F는 말초다. E와 F. 말초신경 맞죠? 3번, 가의 반응 경로는 AG이다. 가는 AG이다. 맞죠? 4번, 나는 FCD이다. FCD이다. 맞죠? 5번, 다는 FCD이다. 아니죠? ABCDE가 돼야 된다. 옳지 않은 건 5번이다. 이젠 됐나? 네. 자, 잠깐 그 앞 페이지 잠깐 보자. 페이지 147페이지에서 그림 참고는 이걸로 하세요. 이 그림은 봐봐. 지금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 얘와 얘는 합쳐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거야. 얘가 뇌잖아. 얘는 뭐예요? 척수. 뇌와 척수 합쳐서 우리는 중추신경이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A, F, C, H, I 싹 다 뭐예요? 얘네들은 말초신경. 이해됐니? 만약에 경로가 A, B, C 경로다. 경로가 A, B, C 경로.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 A, B, C인 경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4월을 어? A, B, C 경로는. 자, A, B, C는 반응 자체가 목 밑에서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지지. 대뇌가 명령을 해서 그 운동 뉴런 자체도 목 위에서 있는 운동 뉴런으로 연결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 B, C는 일단 눈으로 봤어.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근육도 이 얼굴에 있는 근육으로 뭔가가 돼야 돼. 대표적인 예는 그거지. 책을 보고 소리내어 읽는다. 이해돼? 책을 봤어. 눈으로 봤지? 그 글자를 인지를 했지, 대뇌가? 그러면 소리내서 읽으려면 입 근육을 뭐 해야 돼? 움직여야 되겠지? 그게 A, B, C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만약에 사과를 보고 손에 집어들어서 먹었다는 어떻게 돼야 돼? 일단 손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경로가 A, B,
내려가는 E, H. 그래서 움직인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시겠어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갑자기 손을 떼었다. 이 경우는 뭐가 돼야 돼? F, G, I가 돼야 되겠지. 이해되셨어요? 자, 마지막. 굴러오는 공을 보고 발로 찼어. 축구하는데 굴러오는 공을 보고 발로 찼어. 경로가 어떻게 돼야 돼? A, 음. B, E. 일단 보고 인지를 해야 되겠지? 봤어? 인지를 했어? 그 다음에 명령을 내려야 되겠지? 발을 움직이라고? 그러면 내려가야 되니까 E, 그 다음에 H. A, B, E, H. 요 관계가 돼야 된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신경계까지 여기까지 정리합니다.